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그 확률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적으로 나타날 때 이산 확률 변수고, 그지?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칸막이 칠 수 있니? 있죠? 근데 연속은 어때요? 다 붙어 있어. 중간에 칸막이 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로 확률 분포가 나타날 때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산 확률 분포는 두 가지 있었죠. 뭐하고 뭐? 그죠? 확률 분포 표하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그래프가 점 그래프였지. 점 그래프. 그래서 함수 값이 확률을 나타냈어. 근데 지금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표로는 못 나타내고요. 함수로 나타낼 건데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선 그래프겠죠. 맞습니까? 얘는 선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을 이제 관계를 맺어준 거야? 함수라는 거는 변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하고 확률 변수하고 누구하고 확률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준 거죠? 우리가 확률 변수는 뭐라고 하죠? x. 확률은 뭐라고 하죠? px라고 하죠. 근데 x가 뭐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대충 나타내면 돼요. 여기를 x, 여기를 p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가 함수를 나타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함수는 선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직선과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대충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야, 가능해. 선 그래프로 그려졌잖아. 그럼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원래는 확률 변수라는 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확률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라고 할까? 3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x가 3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길이가 돼야겠니? 이 길이가 돼야 될까? 우리가 원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어? 점그래프기 때문에 함수값이 확률이 됐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확률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될까?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1이에요. 그리고 확률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0부터 1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값들은 전부 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확률들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 길이를 확률로 보게 된다면 길이가 무수히 많죠. 왜? 확률 변수가 셀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어떤 값을 가지는, 그죠? 양수의 값을 가지는 이 길이를 다 더하면 1이 넘어버리지. 당연히 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 이 특정 값을 지닐 때, 이 특정 값에서에 해당하는 확률은 0으로 정의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는 변수인데 확률은 제로야. 뭔가 아이러니하죠. 대신에 구간을 잡고 그 구간 안에 확률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길이로 정의하지 않고 뭘로 정의하겠다는 거야? 넓이로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적어줘야겠냐? 한 번만 적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확률을
넓이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x값에서 넓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넓이 없잖아. 선분은 넓이 없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구간으로 넓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곡선이잖아요. 직선이면 어떻게 구하면 돼? 직선이면 도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를. 근데 곡선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적분을 써야겠죠. 정적분을 써야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내가 1이라고 정말 이상한 짓거리를 했네요. 1이 될 수가 없죠. 여기를 내가 4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6이라고 해볼게.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랬을 때는 4부터 6까지 누가? 확률변수 x가 4부터 6까지 등호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선 하나 추가되거나 안 추가되거나 그 차이야. 넓이에는 영향을 안 주죠. 등호 일단 줘볼게. 이렇게 상관없겠지만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다시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확률을 넓이로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근데 넓이는 이 곡선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6까지.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fx 이렇게 할까? d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 그럼 여기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뭐야? 자, 전체 넓이죠.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쓸까? 구간 양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간 양끝은 줄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구간 양끝을 두고요. 그냥 함수 f라고 할게. 이렇게 하자. fx dx. 이게 일단 얼마다? 1이다. 오케이. 다음 x축보다 위에 있고 1보다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정적분 하면은 1이다. 전체 정적분 하면 전체 넓이가 1이다. 요거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세 개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고 이산확률 변수 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했었죠. 여기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이산확률 변수 있죠. 딱딱딱딱 떨어져 있지. 이 간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 거야. 이해가 돼요? 원래는 딱딱딱 떨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점이 이런 데 찍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간격을 반으로 또 줄여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줄여.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또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줄여.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점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선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도 이산 확률 변수의 확장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전부 다 이산이랑 똑같지 않겠어? 실제로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증명은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산 확률 변수 할 때는 외우라 그랬어요. 그 증명 한 번씩 해보라 했어. 여기 하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알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정규 분포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계속 그래프가 다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그래프들 중에서 특정한 그래프의 형태를 띠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할 거예요. 마치 이항 분포 뭐예요? 기억합니까?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가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확률이 어떻게 나올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그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정규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딱 그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특정한 모양을 띌 때 우리는 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종 모양이야. 종 모양. 종 그려봤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아, 나는 미술했어 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되게 잘 그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나간 거지, 그지? 식으로는 함수식이 있는데 이거 대학교 과정 공부하면 외우거든요. 근데 난 대학교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외웠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네들 이거 알 필요가 없어. 덥냐? 나도 덥다. 자, 그래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면 대충 이런 형태예요. 종 모양 이런 형태. 그림 그리기 어렵거든? 그림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마치 뭐가 떠올라? 이런 곡선 보니까. 이런 분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본 적 없니? 이런 거 분포 다 이렇게 나와. 너네들 뭐 인바디를 재든 아니면 내가 뭐 검사를 하든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전부 다는 아니고,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몇 등급제죠? 9등급제입니까? 9등급제예요.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자, 가운데 딱 잘라. 근데 봐요. 1등급부터 9등급이야. 그러면 줄을 몇 개 그어야 되니? 9칸으로 나눠야 되게 8개 그어야 됩니까? 8개. 잘 그어보자. 자, 8개면 가운데 그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아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요 정도 이렇게. 그럼 여기가 40%. 여기가 60%. 상위. 오케이. 여기를 1등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1등급으로 할까? 보통 숫자는 이렇게 커지는데, 그치? 여기를 1등급으로 하자. 알겠죠? 앞에서 얼마야, 여기? 몇 퍼? 23%. 그럼 여기 몇 퍼겠어? 78%. 77%. 77%. 그렇지, 77%. 자, 이걸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정규 분포의 뭘 안다? 특징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미 특징을 알았나 본데 그거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한 사람들 말고 잘 봐. 이게 3등급 컷이잖아. 2등급 컷이요 11%거든요. 그럼 대답 안 한 사람이 해봐.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등급이겠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컷이야. 7등급 컷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죠? 왜? 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 갈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갈 일이 없어요. 7등급 컷이 몇 퍼야? 몇 퍼? 89%. 자, 이걸 대답할 수 있게 된 건 뭐라고? 정규 분포의 특징을 이미 아는 거라고. 알겠죠? 자, 1등급 몇 퍼? 4%. 그럼 8등급 컷 몇 퍼? 96%. 자, 그럼 9등급 컷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어때요? 내가 이 퍼센트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대칭이기 때문이죠. 대칭축 보여요? 대칭축. 여기 몇 퍼센트일까? 50%예요. 5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돼? 다 같아요. 맞습니까? 6, 10, 10. 그죠?
그때의 확률도 어때?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어찌됐건 확률 분포잖아요. 그렇죠? 확률 분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지? 1. 그러니까 미안. 확률 분포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맞나 안 맞나 X축하고? 안 만나요. 실제로 여기 식을 보면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해됩니까? 근데 리미트를 씌워보잖아? 그럼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면 쭉 있다고. 전부 다 확률이 있다고. 여기도 쭉 있다고. 전부 다 확률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그럼 이제 X축이 정근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근선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끝 구간 양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전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이미 확률을 가지는 거거든. 이해돼? 그리고 그 실수 전체에서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럼 굳이 구간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 그 다음 fx 이렇게. 근데 너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확률 다담 1이다.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뭐 이쪽 구간을 이용한 그런 거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죠? 하지만 이 합을 다 더하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0%가 나중에 뭘 의미하게 되냐면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균. 딱 가운데 있는 놈이죠. 대칭이니까. 중간이 평균이겠죠. 이해되겠어요? 중간이 평균.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클 확률은 얼마? 0.5가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작을 확률도 0.5. 이해돼요? 요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름 뭐라고 한다고? 이러한 분포를 띠는 거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어를 공부를 안 했어요. 정규 분포를 뭐라고 돼 있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뭐라고 하겠어? N이라고 하겠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X가 누구를 따른다. N이라고 쓰겠죠. 자, 이제 여기 적을 게 문제네, 그지? 이항 분포의 경우에는 뭘 적었어요?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었어요.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뭘 적냐? 평균을 적어요. 평균 우리가 뭐라고 적지? M이라고 적. M. 평균이라고 적어요. 오른쪽에 뭘 적을까? 여기는 일단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죠. 그럼 시그마 제곱은 뭐야? 분산이야, 분산. 그러니까 분산을 적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모양은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면 무조건 정규 분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러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닮음이 아니에요. 종도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정확하게 말하면 다 닮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도 어때? 이것도 종 모양이야. 그죠?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도대체 차이는 뭐냐라는 거야. 이 차이는 어차피 확률은 다 더하면 1이잖아. 이 1이라는 거를 넓이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그랬을 때 넓게 나누느냐, 좁게 나누느냐 이 차이야. 좁게 나누면 똑같은 넓이를 좁게 나누려면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그런 차이야. 그럼 그게 뭘로 결정이 되냐 하면 산포도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과 분산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분산이 커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높이는 낮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마찬가지 이번엔 평균이 더 높아. 근데 평균은 분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 맞죠? 결국에
분산이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평균이 다르면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가운데 요 대칭축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A 정규 분포고요. 종 모양을 띠는 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정규 분포도 엄청 많죠. 그죠? 폭에 따라 달라지고 높이에 따라도 달라지고 평균에 따라도 달라지고 위치가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모양이다 하더라도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기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종 모양이지만 기준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기준을 만드냐면 그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표준 정규 분포는요. 정규 분포는 똑같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다 구해놨어. 이해됩니까? 그 확률을 구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규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을 구해놓은 거예요. 확률. 오케이. 자, 지금 변수가 얼마죠? x예요. 아니다. 이거부터 그림 한번 그려보자. 모양은 뭐 똑같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평균이잖아. 평균이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x잖아. 여기는 z라고 합니다. z.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사를 했는데 정규 분포가 나왔어요. 이런 정규 분포가 나왔어요. 근데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확률 구하려면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함수가 아까 봤던 것처럼 괴랄 하죠. 적분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나는 지금부터 표준화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지? 평균이 0이 되고요. 분산이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x예요. 맞죠? x의 평균이 지금 얼마인 거지? m. 그 다음에 x의 분산이죠. 분산이 누군 거지? 시그마 제곱이에요. 됐니? 바꾸고 싶은 거야. 누구로? z로. 오케이. 그럼 뭔 짓거리를 해야 0이 될까? x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해야 평균이 0이 되겠어? m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은 맞췄어. 분산 맞춰야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분산을 해버리니까 얘는 시그마 제곱이 유지가 되는 거지. 빼도 분산은 안 변하니까.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해야 변하죠? 곱하거나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되지 않니? 이해가 돼요? 시그마로 여기를 나눠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돼? 제곱으로 나눠지죠? 1이 되겠지. 맞아? 여기도 한번 나눠볼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0을 나누는 거니까 0이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에다가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누구로 나누면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정규분포, 내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를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이미 확률이 구해져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요. 그럼 무슨 짓을 하면 된다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x였던 게 뭘로 바뀌는 거야?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z로 바뀌는 거예요. x를 z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할 수가 있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내가 여러 번 반복했지. 나중에 강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정규분포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Z 이렇게 여기에 0.5 이런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Z가 0.5다. 그럼 Z가 0이잖아요. 그럼 Z가 0.5인 건 어디 있어? 이런 데 있겠지. 오케이.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알았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P에 0 이상 Z가 다시 여기 소문자예요.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안 되네. 소문자야? 여기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야. 누구의 확률? Z의 확률. 확률 배수 Z의 확률. Z가 어디 사이에 있을 때 0과 소문자 Z. 근데 소문자 Z가 지금 얼마야? 0.5. 그러니까 Z가 0과 0.5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을 여기다 적는 거야. 이해되겠어? 나 이거 잘 몰라요. 이거 하도 안 해갖고 까먹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표는 다 주거든. 표는 다 주는데 0.5가 0.192로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과 0.5 사이에 Z가 있을 확률, 즉 이 부분을 적분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0.1915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의 넓이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기준이 0이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Z는 양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0보다 큰 범위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0부터 0.5까지가 이 범위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도 얼마인 거야? 0.191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왜? 대칭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두 번째.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게? 이 부분의 넓이는 나는 표현을 하기를 P에 Z가 0.5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쵸? 0.5 빼기 0.191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절반이 0.5니까 노란색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요거 가지고 겁나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확률 밀도 함수밖에 없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넓이의 합이 다시 넓이가 얼마다? 전체 넓이가 1이다.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 그런데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적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힘든 게 있어요. 좀 특수하게 생긴 거. 종모양.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정규분포는 우리가 n으로 표현을 하는데 평균과 분산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정규분포는 함수식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용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야 돼. 근데 표준 정규분포 표는 누구에 맞춰져 있냐면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정규분포니까 뭘 해줘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 돼. 알겠니? 표준화가 뭐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우린 결국에 표준 정규분포를 구하는 거죠.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확률만 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이항분포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를 봤을 때 둘 다 어쨌든 특수한 분포잖아요. 네. 연관이 있었어요. 어떤 연관이 있었어?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정규분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큰 수로 큰 수의 법칙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 충분히 큰 수로 시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시행이 봐봐 100번 시행을 해요. 그래도 역시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일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쌤 떨어져 있는데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1억 번 시행을 해봐. 그거를 한 그림 안에 표현을 했을 때 1, 2, 3, 4회의 시행이 우리 눈에 점으로 보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점들을 다 보면 1억 회를 요만한 종이에다가 적어보면 마치 선처럼 보이고 그 형태가 종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규분포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우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마찬가지 연속확률 변수와 이산확률 변수 둘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어때? 구하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정규분포에 누굴 구할 수가 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누굴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이해되겠어요? 이항분포의 확률과 정규분포의 확률은 어때요? 같다고. 미안 다시. 이항분포의 평균과 정규분포의 평균은 어때요? 같다고. 분산도 같다고. 시행 횟수만 충분히 크면. 이해되겠어? 그래 정리하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ax 플러스 a. 근데 구간이 나와 있네요. 0에서 2까지라고. 이렇게. 이때 상수 a의 값과 p 0에서 1까지 확률 구하래.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는 선 그래프겠죠. 0에서부터 2까지 뭘 하면 돼? 적분을 하면 됩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왜?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니까?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2ax 플러스 a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 a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해도 되겠다. 내 몸이 얼마나 정상이 아닌지 알겠지. 지금 힘이 안 들어. 힘이. 기껏 깨끗하게 만들어 놨더니. 자, a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a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는 거죠. x 제곱에 플러스 x의 0부터 2까지인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6a입니까? 너가 1이래. 따라서 a가
6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주면 실제로 x축보다 위에 있고 y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 놓고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 뭐 적분을 해도 돼요. 너네들 마음이야. 적분을 해도 되는데 나는 그래프 그려볼게. 여기서 왠지 풀이해서 적분했을 것 같거든? 아닌가? 잠깐만 한번 볼게. 여기서는 넓이를 구했네요. 이렇게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적분을 해도 돼. 난 적분할게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쓸 필요 있니? 없어요. 왜? 우리 옆에서 이미 적분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쓸게. 요거죠, 요거. A에다가, A가 아니지. 6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도 한 번에 써. 6분의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인데 여기다 얼마야? 0부터 1까지인 거야. 그래서 2죠? 그럼 3분의 1이 되겠다. 넓이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진짜 또 적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없을 것 같지? 있어요. 이거 진짜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다잉. 내가 그동안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바꾸세요. 자, 예제 2번 갑니다. 재물포 고등학교 실제로 있습니까? 재물포 어디 들어봤는데? 그러니? 한국은 아니었어. 그죠? 조선이었죠. 어딥니까? 재물포? 미스터 선샤인? 거기 재물포 나오니? 그거 어디냐? 너 미스터 선샤인 작년에 봐가지고 알아요. 재물포. 거기 어디에요? 모르는군요. 오케이. 아무튼 재물포 고등학교에 1학년이래.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야? 몸무게가 라고 했죠. 몸무게를 우리는 x라고 둘게요. 그럼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를 거니까 일단 n 써주시고 평균과 분산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얼마? 60. 분산이 얼마야?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25. 근데 우리는 그걸 5의 제곱이라고 적을 거예요. 알겠죠?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내가 궁금한 거는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몸무게를 우리가 x라고 놨잖아. 결국에 나는 궁금한 게 x가 72.5 이상이어야 돼. 72.5 이상. 인 학생, 여기까지야.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확률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p를 붙이면 돼. 그럼 생각. 야, 개념 했잖아, 생각. 정규분포죠.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 상태로 못 구해요. 뭐 해줘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 돼요. 표준화 어떻게 한다 했어? 표준화는 변수가 바뀌어요, 그죠? 표준화 해볼까? Z로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평균이 얼마? 60 빼 12.5네. 표준 편차 얼마? 5. 5로 나눠. 12.5를 5로 나누니까 2.5입니까? 네. 2.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근데 오른쪽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2.5가 존재는 하지만 이러한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리세요. 알겠지? 머리로 해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해볼게. 그림 그리자. 이렇게 되겠지? Z축. 그럼 가운데가 얼마야? 제로. 맞지? 2.5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2.5보다 크다. 이 부분이에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바로는 못 구하죠. 한 번에 못 구하죠.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왜? 표준 정규분포표는 0부터 오른쪽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기준이 0이 돼야 돼.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니? 0부터 2.5가 0.4938.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0.5죠. 0.5에서 너 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0.0062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인 거야?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죠. 0.62%네요. 자, 아직 다 구한 게 아니었어요. 몸무게가 52.5 이상 70 이하인 남학생. 뭐야, 원래 남학생 아니었어? 그죠? 왜 위에는 학생이고 아래는 남학생이지? 내가 말했죠? 편집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쓰레기 문제라고. 여기. 문제 검토가 잘 안 돼요. 그잖아. 그지? 해볼게. 그러면 P에 52.5 이상 X가 70 이하 이렇게 돼요. 역시나 확률을 못 구하니까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돼. 표준화. 해보자. 어떻게 해? 평균 빼고 표준 표차로 나눠. 평균 60이야. 60 빼봐. 마이너스 7.5예요. 그럼 마이너스 1.5가 돼요. 70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맞습니까? 와, 근데 또 기준이 이상하죠. 이런 거 있어 없어? 표에 있어 없어? 없죠? 뭐 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려라. 자,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어요. 2는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0을 기준으로 확률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률부터 구하시고요. 0부터 2까지. 여기 얼마야? 0부터 2까지 얼마야? 0.4772. 그 다음에 요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구해요? 대칭 이용해서. 대칭 이용해서.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돼? 0.4332. 둘이 더하니까 0.9104 맞습니까? 따라서 남학생 몇 명인지 구하라 했네요. 곱하기 몇 명? 400명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364명이 나와요. 약 364명이 나옵니다. 약 아시겠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보충 설명에 이런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게 나와 있네요. 알아두십시오. 넘어갑니다. 이투스 이번에 이투스 고등학교네요. 이투스 고등학교 제3번.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위 8%는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한대요. 와우. 그러니까 읽고 쉽게 그거죠. 좀 여유로운 거죠.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성적을 우리가 x라고 평균변수 x라고 두면 몇 콤마면 30,5제곱입니까? 를 따른대요.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그럼 이것도 생각이야. 봐봐. 1등급을 받으려면 최저 점수니까 1등급 컷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지? 1등 컷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우리 뭐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모르는 점수를 미지수로 설정하면 돼요. P에. 제 점수는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모점은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커트라인을 잡았을 때가 8%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모 이상인 점수의 확률이 8%가. 그럼 1등급인 거죠.
그러면 못 구하니까 표준화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 빼기 30 나누기 5 해서 굳이 쓰자면 0.08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0.08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떡하냐? 어떻게? 왜 없어? 있다는 확률을 구할 수 없죠. 그림 그려야겠지? Z가 누구보다 크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누구라고 할게, 이거를. 누구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거 중요해. 문제 풀 때 중요해. 봐봐. 크다죠? 오른쪽의 확률을 구할 거야. 오른쪽 넓이를 구할 거야. 작다면 왼쪽의 넓이를 구한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석하세요. 실제로 모의고사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하거든. 그럼 봐봐.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놈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넓이가 0.08이래. 그러면 0.5보다 어때요? 작죠? 0.5가 절반인데, 그치? 그러면 그 기준이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기준은 무조건 일단 오른쪽에 있어요. 맞죠? 기준이 있고요. 여기가 0.08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0.42가 되는 거야. 그리고 0.42를 찾아보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얼마가 된다는 거?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준이 누구야? 너잖아. 그래서 너가 1.4인 거야. 이해되겠니? 5 곱하면 7이고요. 30 넘으면 37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와, 37점 넘어야 되는데 예.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평균이 30점이래. 평균을 봐야지. 평균이 30점인데 37.1등급이요? 빡세다. 야, 한 문제 틀리면 그냥 나락가겠는데 두 문제 틀리면 4점짜리 두 문제 틀리면 평균 이하인데요? 바로 5등급인데요? 1등급에서 한 문제당 한 1점 되겠죠. 4번 5번까지 우리 해야 되는데 4번 여기다 할까? 자, 4번 어느 대학의 땡땡 학년도의 정시 모집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은 75%였대요.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와 잠깐만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오른쪽 정규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자 봐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192명이 있는데요. 이 192명 중에서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죠? 응. 확률이 얼마나 되죠? 일단 한 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확률이 얼마가 돼요? 등록할 확률이? 왜 이러지? 봐봐. 문제를 읽어봐. 정시 1차 합격. 아니, 뭐야.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이잖아. 그럼 정시 합격한 애들이 10,000명이 있어요. 이 중에 몇 명이 했다는 거야? 7,500명이 했다는 거 아니야. 75%면. 맞지? 그럼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등록을 했을 확률이 얼마인 거야? 75%라고. 이해되겠어?
근데 그런 사람 192명을 내가 지금 뽑은 거야. 10,000명 중에서 192명 갖고 온 거예요. 숫자가 어때요? 충분히 크죠. 그죠? 근데 이게 충분히 크다라는 게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대충 한 60명 넘어가거나 아니면 100명 넘어가면 대충 크다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직접 할 수 없지. 그럼 충분히 큰 거야. 192명 할 거야? 이항분포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정규분포로 가자고. 이해되겠어? 좀 분위기가 있어졌네요. 저 어떻게 하냐 근데? LED잖아. 나 LED 꺼지는 거 처음 봤는데? 잘 보이니? 아니, 화면 잘 보이냐고. 오히려 좋아요? 아,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자, 한 명을 뽑았을 때, 내가 시행을 몇 번 할 거야? 시행. 확률배수 X. 확률배수 X를 누구로 둘 거야? 학생수? 확률배수 X를? 등록하는 학생수로 하죠. 등록하는 학생수. 정규분포, 아니 정규분포가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항분포를 해야지. 다시. X가 이항분포 누구를 따라가요? 시행 몇 번? 192번. 4분의 3.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계산하면 144 나옵니까? 그럼 평균이 여기서 평균이 144예요. 그럼 시그마 제곱 분산은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면 되죠. 36입니까? 오케이. 근데 너네들은 그냥 아래 있는 해설집 보고 얘기하면 되지 않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 x가 지금 시행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이항분포 대신에 누굴 따른다고 봐도 되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되는 거죠. 평균 얼마고? 144고 분산 얼마이? 6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x가 이걸 따른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보니까 x가 132명 이상이야. 요거. 역시나 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른쪽 확률이죠. 오른쪽 확률이야. 132는 평균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얘는 이제 표를 그렸을 때 평균보다 작으니까 요런 데 있을 거고 오른쪽 확률이니까 이 부분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지. 우리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으면 돼? 여기는 0.5일 거고 이 부분의 넓이만 궁금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나는 이 자식에 어차피 이 자식은 음수로 나올 건데 그냥 양수로서 접근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32가 뭘로 바뀌는지만 생각하면 돼. 얼마 빼고 평균 빼고 여기서 이거 빼도 상관없죠. 양수로 보기로 했으니까 맞지? 너에서 너 빼면 얼마? 10입니까? 나누기 6 2 뭐야 0.477이? 그러면 0.5 더하니까 0.9772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제품 중에서 10,000개를 임의로 출처할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어렵다. 봐봐. 일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를 갖다가 누구로? 확률배수 X라고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확률배수 x가 누굴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 200, 20의 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자식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 만 개를 뽑았을 때 이 중에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불량품이 나올 확률부터 찾아야 돼요. 맞죠? 근데 불량품은 무게가 얼마 이상? 240 이상인 그램입니까? 킬로그램입니까? 그램이죠. 그래 이상인 확률이 이게 불량품의 확률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임의로 하나를 뽑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실제로 구해보면 표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보니까 Z가 누구 이상이야? 2 이상입니까? 그죠? 얘는 다시 쓰면 0.5 빼기 0부터 2까지 확률 얼마니?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얘는 0.0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때 제품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나는 여기서 몇 개를 뽑을 거야? 10,000개. 별개 지금부터 여기까지 하나. 과정 하나.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부터 10,000개의 제품을 임의로 뽑을 건데 그럼 시행을 한다는 거지. 맞죠? 10,000번의 시행을 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충분히 크잖아.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도 따르게 되는 거야. 맞지? 해봅니다. 뭘로 할까? y라고 합시다. y가 누굴 따라갈까? 이항분포 누굴 따라가요? 10,000 곱하기 10,000에다가 확률이 0.0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정규분포로 가면은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 둘이 곱하니까 얼마? 200입니까? 분산은 MPQ인데 Q가 0.98이니까 여기다 0.98 곱하면 되겠지. 2 곱하기 해야 하니까 196이니? 그럼 14의 제곱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따라가면 돼요. Y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개수가 불량품 개수가 221개 이상이에요. Y가 221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역시나 뭐 해줘야 돼? 표준화 해줘야 돼. 표준화하면은 또 오른쪽에 또 21, 1.5입니까? 이렇게 그죠? 얘는 0.5에서 누구 빼는 거야? 0부터 1.5 빼는 거죠. 얼마야? 0.43. 그럼 0.07이 답입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